여러분, 세계화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뭐 자유무역,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세계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위험이라면 어떨까요? 좀 섬뜩한가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눈을 통해 세계화가 우리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계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험일까? 기든스의 이론은 여기에 대해 정말 설득력 있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진짜 원인이 어쩌면 저 멀리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한테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거든요. 자, 그럼 기든스의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세계화를 이해하려면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무역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대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예전 사회는 어땠나요? 전통, 신, 오래된 관습, 이런 게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이었죠. 그런데 근대 사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 중심에 바로 개인의 자유, 합리적인 생각, 과학이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기든스는 바로 이거예요. 세계화란 다른 게 아니라 서양에서 시작된 이 근대성이라는 삶의 방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바로 그 자체라고 본 거죠. 이 근대성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시간과 공간이 분리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해 때만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그 지역의 시간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런던이 몇 시인지 뉴욕이 몇 시인지 전 세계가 똑같은 시계를 보죠.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 그 지역에서 툭 떼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관계는 옆집 사람, 동네 사람한테만 묶여 있지 않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실시간으로 소통하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더 이상 한 군데 묶여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고 자유로워진 이 변화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기든스는 바로 이 근대성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기든스가 말하는 위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 위험.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태풍, 지진, 우리 힘으론 어쩔 수 없는 바깥에서 오는 위험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제조된 위험.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우리 인간이요. 우리의 발전된 지식, 기술, 우리가 구축한 이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스스로 위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개념. 기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핵무기, 이거 자연이 만든 건가요? 아니죠. 인간의 군사기술 경쟁이 만들어낸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제조된 위험입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요. 한 나라의 은행이 무너지면 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까요? 그건 우리가 전 세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위험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물론 기든스가 세계화를 마냥 나쁘게만 본 건 아니에요.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죠.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퍼져나가고 또 서구가 아닌 다른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자, 문제는 이 거대한 제조된 위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기든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기존의 정치 방식, 그러니까 뭐 좌파는 이렇고 우파는 저렇다 하는 낡은 틀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그 유명한 제3의 길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옛날식 복지국가도 아니에요. 이 둘 다 한계가 명확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제3의 길의 구체적인 모습, 그 핵심이 바로 사회투자국가라는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투자를 한다는 건데 어디에 투자하는 걸까요? 이 사회투자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먼저 기반은 정부와 시장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신혼합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국가가 뭘 하냐면 돈을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육처럼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바로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단순히 취약계층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돈 주고 돌봐주는 부양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 험난한 위험 사회에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바로 사회투자 국가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회투자 국가라는 건 그냥 시스템일 뿐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기든스 이론의 가장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답은 바로 삶의 정치라는 새로운 개념에 있습니다. 기든스는 정치가 이제 한 단계 진화했다고 봐요. 과거의 정치는 해방의 정치였어요. 굶주림에서 해방, 억압에서 해방.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적어도 많은 사회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삶의 정치라는 거예요. 이건 생존을 넘어선 질문을 던지는 정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은 우리 삶의 질과 자아 실현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사회투자 국가라는 잘 설계된 시스템은 이걸 위한 도구, 즉 수단인 거고요. 이 도구를 통해서 모든 개개인이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삶의 정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든스가 제시한 미래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나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자아 실현을 돕는 삶의 정치로 나아갈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